데 들었고요.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또 한 주 시작된 하루입니다. 뭐 또 눈 두 번만 깜짝하면 또 한 주 가고, 세 번만 깜짝하면 한 달 가고, 10번 깜짝하면 1년 가고,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자, 오늘은 아까 그 김정우 수석변호사 그 재개발 그 세입자 이사비 청구에 관한 판결로 포문을 열었고요. 이번 시간은 뭐 그 지주택, 지역주택조합과 조상땅 찾기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세인 변호사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조상땅 찾기 전문 로펌이죠.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다녀오셨다고요? 네, 왜요? 필리핀 다녔습니다. 골프 치러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 다니는 대학원에서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외 부동산 시찰, 요즘엔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쪽 건설 업계 현황이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진입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이제 다녀오는데 베트남 많이 뜨겁죠? 가고, 예, 베트남. 네, 필리핀, 예, 베트남 뜨거운 건 뭐 예전 얘기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다녀온 곳은 필리핀인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거기가 뜰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개발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통계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얘기들은 저희가 이제 걸러서 들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가 필리핀이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동남아시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은 그 중에서도 그 전 세계 인구 순위로는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많은 인구가 다 영어를 쓴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영어를 쓰는 인력들을 풀 가동을 해서 인력들을 통해 필리핀 사업에 가장 혁혁한 공을 한 사람들이 가정부랍니다. 지금까지는. 예. 네, 그들 가정부들을 수출하는 이제 근데 지금 최근에는 또 그 콜센터,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영어가 되니까 되니까 거기에 싼 임금에 맞아요, 싼 임금에 본사 그 회사를 다 차려놓고 거기 사람들을 다 콜센터로 돌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벌써 아마존은 진출해 있고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오피스들이 이제 마닐라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획기적인 건 지금 카지노가 음. 엄청나게 지금 거기 들어서고 있다고 해서 이제 마닐라를 카지노로 이제 이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신 그분이 이제 강력하게 시장주의시잖아요. 굉장한 시장주의. 네네네. 그래서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필리핀. 네. 필리핀 그 깡패 대통령 아니에요? 맞죠? 두테르테. 네네. 두테르테 네네. 맞아. 네. 근데 이제 지금 강력하게 개발을 진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건물 하나 세우려고 하면 주차장부터 해서 뭐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맞죠. 거기 주차장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우리 저기 어디야 문정동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오피스들 이렇게 네. 크게 있잖아요. 그거 몇 배만 한 것들이 툭툭 주차장 상관없이 툭툭툭툭툭 거리 상관없이 툭툭툭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지어져서 땅이 없대요. 땅이. 우리나라 70년도에 그 대한민국 명동의 종로에 필리핀 대사관 있을 때 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네. 측근한테 그랬답니다. 임자 우리는 언제 필리핀만큼 선진국이 되나 이랬답니다. 그런 농최빈국에서 산업화를 거쳐 대한민국이 현재 3만 불의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은 우리나라 70년대 맞아요. 그러니까 농업국에서 산업국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네. 돈 벌 게는 훨씬 많겠죠. 네. 하이리 스카이 리턴의 전형 이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에 옛날 70년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화돼서 많은 규제가 있지만 그 규제가 없는 딱 그 직전 단계라 사실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개발업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한참 재미 보고 빠져나오기엔 가장 좋은 최적기인 거죠. 왜냐면 규제가 없으니까. 오늘 뭐 필리핀 저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다루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필리핀은 부동의 1위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외 물론 이제 다 여행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그쵸. 거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건 부동산을 취득해서 수익을 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세금 문제나 이제 외환거래법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모르셔서 이제 뭔가 손해 보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환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맞아요. 도박장. 그래서 네. 뭐 7천 몇백억인가.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서 그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서 그 유로화랑 이렇게 똘똘 테이프로 매서 그 환치기 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자금을 다루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아예 자금 다루는 문제가 다른데 미국은 매우 자유로워요.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에 목숨 거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돈만 나간다고 하면 이거 무슨 돈이야? 어디서 났어? 신고 다 했어? 뭐 사려고 나가는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돈 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을 샀어요, 제가. 필리핀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살 때 쉽게 생각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좀 하려고 내가 현금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세금도 그렇고 개발 규제도 너무 심해서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좋아 해외로 나가보자 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잠깐 이러는 거죠. 한국은행이랑 우리은행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이런 데서 잠깐 이 돈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 돈의 출처를 잘 밝혀야 돼요. 통장에서 있던 거 개인 통장에 뺏어 가면 되는데 가도 그 그래도 돈이 어떻게 거기에 쌓였나 네. 그거부터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송금은 맘대로 하세요. 투자할 때 제한 없어요. 다 나가는 다만 당신 이 돈 무슨 돈인데 밖으로 내보냅니까? 이제 그거를 소명을 잘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제일 걸리는 게 증여죠.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부부간에는 6억, 뭐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 원, 뭐 이렇게 있지만 그냥 뭐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으로 야 내가 너한테 뭐 얼마 줄게. 그냥 턱 주는 거는 사실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명을 못하면 다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맘대로 돈을 그냥 밖으로 송금해서 이제 매입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소명한 다음에 세금을 낸 다음에 그리고 세금을 낼 때도 나 그동안 체납한 거 없다는 걸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국세, 지방세 완납 그렇죠. 다 하고. 완납 다 하고 이제 신고 다 걸칠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송금 맘대로 자유롭게 이제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외국 법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하려는 거를 일단은 뭐라도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일단 이거를 신고를 하든 말든 간에 법에 정해진 거에 의하면 저 이거 부동산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부동산 매입한다는 신고서 일단 내긴 내야 돼요. 네, 은행에 내면 은행에선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니까 저 이거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몇 년 단위로 이거 저 지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팔고 국내로 돈을 갖고 들어올 때 이것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습니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신고는 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동남아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어디서 월세 받다가 팔고 한국에 다시 돈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세금. 세금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세금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을 봤을 때 이제 취득할 때 세금, 보유했을 때 세금, 그다음에 그 처분했을 때 세금이 있는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 취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해외에 있으니까. 네. 다만 소득 뭔가 굴려서 내가 수입이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직장이건 뭐건 하여튼 소득 생기면 다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유리지갑이라고 그렇죠. 하죠. 유리지갑이죠. 저도 유리지갑이에요. 얄짤없이 원천 징수로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일 생각해야 될 것이 종합소득세, 임대 수입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서 저희 얼마 정도의 지금 세금이 났고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4년 이후부터는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묻어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쨌든 10년 예를 들면 10년을 기간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언젠가든 이제 들키게 된다면 그렇죠. 내긴 내야 되는 아니 거니까. 컴퓨터가 거의 알아요. 이거를 조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타겟팅 되면 이거 그 밝혀내는 건 일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거기서 굴려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말고까지는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 앞뒤 돈이 나갈 때랑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게 밝혀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기서 만약 수익형 부동산을 했을 때 임대 수익이 나면
그쪽 법이 미비하면 네. 그 우리나라 임대 뭐 사업자처럼 이렇게 네. 과세가 많이 안 된다면 네. 거기 거는 누락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개발도상국이 이런 법제가 미비한 것들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만 미비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완비가 될 것들의 그렇죠. 성질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전 그 단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업하기는 좋긴 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처분 단계는 양도세는 내야 그렇죠. 되게 네. 되고 거기- 해외 부동산도 양도세를 내요? 거기서 내고 그 나라 법에서 내고 나면 그 네. 공제하고 남은 것만. 네, 남은 것만. 네. 그럼 우리나라 양도소득 세율이 최고 세율로 만약에 48%가 됐는데 거기서 뭐 10% 세율 내고 네네. 나면 남은 38%에 대해서 네. 국내에서 또 내야 네. 된다는 네. 얘기죠? 네네. 아. 그 제가 이제 필리핀 갔을 때 나 갔을 때 지진 나면 어떡하지? 막 되게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 섬나라나 이제 몇 군데 얘긴 거고 뭐 설령 마닐라에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것이 여기 건물이 내진 설계가 너무 완벽해서 조금 흔들리다 말지 이게 막 무너지거나 그럴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하대요. 건물이 뿌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나대지마 찾아서 건물 올리기 바쁜 거죠. 네. 그래요. 네. 오늘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시에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네. 해외 부동산이 분명 제가 보기엔 저도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임대 예. 수익률 퍼센테이지나 그다음에 이제 아직 각종 규제가 없다 보니 와, 이 자금으로 내가 가서 리조트 하나 만들 수 있구나. 뭐 뭔가 막 사업 구상들이 막 떠오르죠. 그런데 다만 나는 내 국적은 한국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돈 외국 가서 뭘 하더라도 그 돈은 내가 한국에서 버는 돈이고 내가 한국인이 이상에는 이 나라 법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두 가지만 숙지하면 됩니다. 내가 돈을 내보낼 때는 이 돈은 내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버는 돈입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진짜 가급적이면 증빙할 수 있도록 옛날에 뭐 부동산 판 것 있다면 그 매매계약서라도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 판 돈이에요.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 하나 숙지하시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돈을 이렇게 유용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 네, 두 가지입니다. 자, 한국 분들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두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있는 돈으로 샀는데 그 있는 돈이 뭐에서 생긴 돈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대한 수입이 필요했을 때 수입 그 임대 관련된 소득이라든지 또는 양도 소득이 필요한데 그건 한국 거기서 적용받은 공제하고 한국 걸 또 적용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사안들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전문 변호사 전세경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나가죠. 저희한테 문자나 전화 의뢰하시면 언제든지 전세경 변호사께 연결되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 조상 땅 찾기 전문 로펌입니다. 전세경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